돈 빌려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도박빚 갚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아마 도박 문제 있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빚 독촉 받으시는 걸 거예요.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일 겁니다.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사실 자기가 독촉만 받지 않으면 갚아야 될 빚만 없으면 더 이상 도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듣고 보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자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요. 대부분은 아마 더 이상 빌릴 데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수중에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어차피 이 적은 돈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으니까 이 돈으로 도박해서 돈을 크게 따서 크게 불려서 빚을 다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죽기보다 싫지만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공개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도박 문제가 영원히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박빚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빚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어요. 돈 빌려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도박빚 갚을 수 없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요구한 시간에 당신이 요구한 금액만큼 빚을 갚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갚을 수 있는 시간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에게 빚을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전달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동안 그 빌린 돈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시되, 그럼에도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을 빌리고 약속한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는 현재 내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상황이 개선된다면 더 많이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겠지만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후의 절차대로 진행하신다면 제 책임이니까 제가 감수할 테니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요구하면 굉장히 위축되죠.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단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알겠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변한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왜냐? 그 날짜,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압박감은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박하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맞거나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도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 지인인데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 말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전달하는 것이 그 지인도 살리는 길이고 나도 살리는 길이고 이 관계도 유지하는 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인이랑 관계 손상이 내가 이 말을 전달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약속하고 계속 미루고 약속한 것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지인에게 더 이상 희망 고문 시키지 마시고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딱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확하게 약속한 그 날짜에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 그 지인도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하니까 거기서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의 심리를 포기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채권 추심하는 그런 담당자들도 자기들이 쏟을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에 쏟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소송을 당하거나 급여를 압류당하거나 재산이 저당 잡힐까봐 그런 고민들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건 좀 지나친 공포, 지나친 불안입니다. 이런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 이제 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된다. 그리고 채권자들이나 그 당사자들도 이렇게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을 대부분은 원치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속 지키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너무 상해서 너무 약 올라서 그래서 내가 괘씸해서라도 법적으로 절차 취하겠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있죠. 그 시간이 있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금액만큼 이것을 단호하게 지켜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것들을 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상황이 개선되면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그쪽에서 조금씩 만족하고 안도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빚을 변제해가는 과정은 개인의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기서 그것을 다 안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그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알아보시면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의 제도나 어떤 구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빚은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방법들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이 채무 변제 주도권을 채권자들에게 주지 마시고 채무자인 내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멘탈을 잡고 나가셔야 도박의 어떤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멘탈이 흔들리면 이 압박감 때문에 계속해서 도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빚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대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